최근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의학계에서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 진행을 앞당길 뿐만이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많은 연구가 있어서 의학계에서도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 후 혈당 변동폭이 심하다면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흐르는 당분의 양으로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식후 혈당은 최고 140, 당뇨병 환자는 200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혈당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혼란을 겪게 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고요.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분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시체가 과도한 혈당을 배출하려고 빈뇨와 함께 갈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식후에 급격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졸음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혈관 내벽의 손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에 어떻게 충격을 주는 걸까요? 연두부를 혈관, 골프공을 혈당이라 가정하고 각각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려 봤습니다. 혈당이 완만한 경우 혈관 손상이 적었지만 혈당이 높이 치솟았다 떨어진 경우 혈관은 내벽까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혈관 내벽이 손상돼 합병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토스터에 빵을 굽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구울수록 빵이 새까맣게 변하는 것처럼 전신의 기능이 망가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만 잘하면 당뇨병도 극복할 수 있지만 혈당 관리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쓰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안 찌르면은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예. 그 손이 굳은 살이 다 베겼어요. 굳은 살이. 찌를 데가 없어. 나이, 유병기간, 혈당 수치는 다르지만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일주일 동안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한 번 부착하면 2주 동안 24시간 혈당 변화가 모두 기록됩니다. 체혈 없이 피부 아래 삽입한 센서로 세포 간질액에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혈당값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평소 공복 혈당은 꾸준히 쟀지만 식후 혈당은 꾸준히 재지 못했다는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식전 혈당은 정상.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혈당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 많이 봐봐. 나왔을까? 한번 봐봐. 한번 봐야 되겠다. 와, 엄청 많이 나왔어. 얼마 나왔는데? 247이 나왔어. 이렇게 많이 나왔냐?
식후 혈당 정상 수치인 140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기록한 두 사람의 혈당. 짜장면과 떡볶이를 먹고 2시간 뒤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 밀가루 음식이 이게 당뇨 환자들한테는 안 좋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렇게 실제 눈으로 보이니까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거 보면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특별한 수업 시간. 치아장, 대장, 직장, 항문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 전도사로 활동해온 허복동 씨에게 최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본 동료들도 복동 씨의 건강 상태를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늘 제가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알려주시고 그랬었는데 당뇨가 있어서 많이 피곤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죠.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는 복동 씨는 3년 전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21년 12월에 건강검진 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식전 공복 혈당이 그때 당시에 295였어요. 그래서 당화혈수가 11.3. 그 정도면 당이 너무 혈당이 높아서 쓰러질 수도 있대요. 근데 저보고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게 참 용하다고.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후 2시간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 당화혈 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진단 당시 합병증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동 씨 역시 당뇨병 진단 직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무뎌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상처 나지 않나 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관리를 잘하는데 그래서 발톱 깎을 때 특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피가 나면 멈추지 않고 막 그러니까. 요즘엔 부쩍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 걱정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복동 씨. 관리를 위해 외식과 간식을 모두 끊었지만 딱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흰 쌀밥입니다. 원래 잡곡밥을 먹었는데 잡곡밥을 계속 먹다 보니까 또 조금 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쌀밥이 또 맛있잖아요. 또 그 흰쌀밥을 바로 해서 먹으면 반찬 없이 그냥 김치에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자동으로 그냥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밥상에서 흰 쌀밥을 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복동 씨. 한국인은 밥심이란 말처럼 복동 씨를 힘나게 하는 밥심은 바로 갓 지은 흰 쌀밥에서 나온답니다. 잡곡밥을 제 거를 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도 싸갔었는데 겨울 되니까 또 차가우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흰밥이 또 술술 넘어가잖아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단 관리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특히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식후 혈당을 높이는 주범. 흰쌀밥 한 공기를 다 먹고 1시간 후 혈당은 197. 혈당 스파이크가 전신 혈관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한쪽이 머리카락이 가린 것처럼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에 머리카락이 있는 줄 알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고 한 50m 정도에 그때 당시에 사람이 안 보이고 그쪽에서 인사하는데도 잘 안 보이고. 잦은 혈당 스파이크는 복동 씨의 미세한 망막까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1.5였던 시력이 2년 만에 0.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평범했던 복동 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장거리 운전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악화됐습니다. 낮에 운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밤 운전할 때요. 이정표가 잘 안 보여서 내비를 틀어도 모르는 길을 밤 운전은 잘 안 해요. 최근엔 밤 운전까지 어려워져 출장이 잦은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복동 씨의 눈 상태는 어떤 걸까요? 안과를 찾아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망막을 포함한 안저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혈당이 조절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당뇨 망막병증과 그다음에 미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항반이 예전에 오른쪽이 조금 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혈당은 과거에 조절이 되지 않으면 눈에 다 남아요. 마치 이제 지문처럼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게 남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망막의 미세혈관 순환에 장애가 생겨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복동 씨 역시 망막에 출혈이 생겨 실명으로 이어질 뻔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라 그래서 이거 늦게 왔으면 실명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보일 수도 있다고. 만약에 삶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 가지로 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바깥의 활동은 또 거의 못하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당뇨병은 소리 없이 다가와 전신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돼 실명에 이르는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이 앓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은 혈액순환 장애로 발이 검게 변하고 심하면 괴사, 절단까지 해야 합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립니다. 혈당 변동과 당뇨병 합병증과의 연관성은 연구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당 변동이 심할수록 모든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데 사망 위험과 주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각각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미세혈관 합병증 발병 위험이 더 큰데요. 전 세계에서 성인 실명 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당뇨 망막병증의 발병 위험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